미 대선이 이제 사흘째 막바지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뭐 방금 우리가 업데이트된 뉴스를 보면은 사실은 트럼프가 앞섰던 그런 지역을 맹렬하게 지금 바이든 후보가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기관의 눈인데요. 기관의 눈에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쭤볼 거는 어저께 사실은 오중전에서 그런 걸 발표했나요? 가족 계획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 14차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이제 공문이 나왔는데 네. 그 공문 내용에 네. 이제 관련된 내용이 좀 두루뭉실하게 이제 좀 삭제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는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네네. 중국 현지에서도 내년 3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올 14차 5개년 계획 안에 네. 가족 인구 정책 자체에 좀 큰 변화가 예상되고 네네. 세자녀까지도 용인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언급이 좀 있었어서 답은 3월에 나오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중국 시장 전략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네. 중국 전략 팀장이신데 기본적으로 이게 믿을 만한 내용이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충분히 뭐 추정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런 정책으로 좀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중국이 제가 뭐 중국의 인구에 대해서 인구 구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부를 좀 덜 해놔서 중국도 고령화가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아직은? 고령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를 한 대략 10년 정도 네. 후행해서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이자녀 정책은 이제 거의 뭐 사실상 완화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인구가 촉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정부 입장에서 내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의 피크가 이제 거의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점이 지났기 때문에 네. 전략으로 좀 선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모든 경제 TV에서 대선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이제는 뭐 이 일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항상 우리나라는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번에 바이든이 되면 이 오바마 정권의 좀 친했던, 프렌들리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때 당시랑은 여론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바이든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친화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대신 관세 쪽이나 테크 쪽이나 금융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네. 관세는 인하하거나 일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걸로 보는 기대니까 교육 환경은 단기적으로 좀 개선이 될 걸로 많이 희망이죠. 행복 회로를 좀 돌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무역 쪽은 좀 완화 쪽으로 보는 것 같고 테크나 기업에 대한 제재는 큰 틀에서는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드라마틱한 관계 개선은 중국 내에서 어떤 언론도 지금 보도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조금 내년의 흐름은 수출이 좀 개선될 걸로 보는 분위기 그리고 양쪽의 전략이 좀 접점이 있는 게 이제 아시는 신재생 이런 쪽이잖아요. 네. 그런 쪽의 전략에서 수혜 산업들을 좀 찾고 있는 게 중국 셀사이드, 그러니까 증권사 쪽의 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금융투자의 중국 전략의 최고봉 김경환 중국 전략팀장과 지금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지금 2025년까지 친환경차를 20% 이상 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숫자를 보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25년 그치, 잘 하고 있네. 근데 알고 보니까 2035년이 아니고 이게 202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뿐이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은 1년에 이 소위 말해서 증가폭, 성장폭이 뭐 100%씩 계속 가도 그게 될까 말까 하지 않겠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신차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보급률을 올리겠다는 거니까요. 네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침투율이 5%인데 네네. 앞으로 5년 동안 신차의 20% 정도면 사실 저희 계산에는 한 25에서 30% 정도 성장은 해야지만 네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네네. 올해가 갓 역성장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네네. 뭐 좀 상황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중국 정부 의지 자체는 내년에도 한 20% 이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요. 사실은 2025년에 25%까지 얘기를 했다가 네. 사실은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하지만 20%도 시장 침투율 기준으로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업사이드는 뭐 25% 이상의 성장까지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탄소 중립 관련해서 사실은 뭐 이게 숫자가 이제 정확히 나온 것 같아요. 웬만하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네. 뭐 전 모든 네. 나라가 2060년에 하겠다는 뭐 그런 나라도 있지만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뭐 풍력에 투자를 하고 태양광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미국에서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국경세를 매긴다. 근데 이게 중국에 좀 좋지 않다. 우리나라에도 좀 좋지 않다. 왜냐면 우리나라 중국에는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친재생 에너지로 TV를 만들지 않으면 우린 그 TV에다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그런 전략으로 나온다면 네. 트럼프가 매긴 관세 정책보다 더 타격이 클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네. 중국이 지금 화력 발전 낮춘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화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60% 가까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네. 가장 중요한 전략이 그 비석화, 비화석 에너지 연료 비중을 작년에 19%대였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작년 15%대였는데 네네. 상당히 좀 상향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다급하고 네네.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LNG 쪽 투자는 네. 굉장히 좀 확대하는 분위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조차도 그렇게 친환경의 확대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2025년 그러니까 올해는 다 갔으니까요. 네, 1, 2, 3, 4, 5인데 이 5년 남았는데 여기서 신차 기준으로 해서 20%를 팔겠다. 지금 제가 보니까 유럽이 한 친환경 자동차가 한 8에서 한 12%요 사이. 그것도 뭐 독일, 프랑스 이렇게 진짜 친환경 차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그런데 20%면은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이제 오중전의 기조연설에서 강조했듯이 대외 개방 아주 크게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웰컴이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금융시장도 좀 개방하겠다고 그랬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나 뭐 어쨌든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랑 중국은 이제 경제 쪽이나 수출 쪽에서 연동성이 높았고 이제 그게 네. 계속 지금 디커플링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나 밸류체인 쪽을 개방하려는 전략은 네.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네네. 이제 최종재 소비시장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선언하고 있는 뭐 쌍순환 전략이라든지 네네. 내수의 좀 무게를 보고 밖을 보겠다는 전략 중에서 네네. 내수를 키우는 전략에서 저희가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화장품이든 온라인 관련된 상품이든 경기 소비재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금융시장 개방은 결국에는 위안화를 좀 강세로 끌고 가면서 내수의 구매력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원화 강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실은 쌍순환 전략에서 보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좀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세우고 네.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그러면은 뭐 1980년대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반도체 소재나 장비들은 거의 일본에서 한 80%, 한 독일에서 20% 정도 가져왔다고 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소부장, 반도체에 관련된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내지는 특히나 또 수소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차피 중간재로서의 수출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우리나라가 또 중간재 수출 국가로서 중국의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쌍순환 전략에서 사실은 기술이 뛰어난 회사들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소비재 쪽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런 기술 위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앞으로의 한 5년 동안 10년 동안의 향방이 과거에 우리나라 일본과의 관계가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중국이 글로벌 생산 라인에서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 네네. 내수는 14억 인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쌍순환 전략의 맹점은 비용 상승 분담에 대해서 상당히 완충을 하고 네네. 이제 그런 거를 좀 막겠다. 그러니까 기술 자립을 하겠다는 걸 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네네. 자립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죠. 결국에는
테슬라 케이스도 그렇고 네. 내수에 대한 시장의 매력을 높여주면서 네네. 들어와서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좀 예. 개방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 저도 뭐 주재원으로 나가신 아버지랑 같이 나가서 이제 중국 오래 살았습니다만 네네네. 네. 기본적으로 나오는 과정이나 네. 들어가서 어떤 기술 이전하는 부분들 네네. 여러 가지가 이제 한국에서 좀 많이 트라우마들이 좀 있기 네네. 때문에 수출 쪽으로 이제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들은 좀 확장을 하고 네네. 새로운 분야 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라는 이런 부분이겠죠. 네네. 근데 나머지 진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사실은 예전보다 크게 특수가 많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좀 하는 그렇게 입장입니다. 생각하시군요. 원래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반도체나 화학이나 네네. 디스플레이나 일부 이제 부품 관련된 것들의 수출은 Q나 P가 내년에 늘 걸로 생각은 네. 하고 있고요. 수량이나 질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 수출 경기 회복 측면에서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수출 라인이 진출하거나 어떤 공장이 진출하는 것들은 예전 같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수출의 회복에 어떤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팀장님한테 여쭤보기에는 조금 단순하고 수준이 좀 낮은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 한알령 시진핑 방문 뭐 좀 정리되신 거 있으세요 이제? 아니요, 정리된 건 없는데 좀 하도 예측을 많이 이제 그러니까요. 하는데 뭐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12월 달에 뭐 경제공작회의나 자기네들 내부 회의가 끝나야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한한령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뭐 기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듣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요거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엔트그룹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엔트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뭐 국내에서 보도는 이제 그 당국 리스크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윈 회장이 언급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은 마윈 회장도 왜 그렇게 언급을 했느냐, 네. 그러니까 왜 당국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했냐 보면은 결국에 당국이 온라인 대출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사실 신용 대출이 최근 4년 동안 폭증을 하면서 과연 빅테크 업체가 아무것도 이제 그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런 대출들에 대한 위험들, 네네네. 그거에 대한 신용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은행으로 좀 일부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당국이 좀 필요한 조치를 하다 이제 재던 차에 하필이면 그런 것들을 좀 땡기는 케이스가 돼가지고 일단은 상장은 연기가 돼서 최소한 뭐 몇 달이 좀 걸릴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를 투자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은 그 고밸류에 대해서 좀 비싼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상황 안에서 좀 몇 달 동안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소액대출 베이스의 빅테크라기보다는 소액대출이나 이런 쪽에 어떤 순이익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김경환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비즈니스에 대한 조금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이런 구조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전날 그럽니까? 미리 해서 그런 것들 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어떤 다른 이유? 우리가 뭐 방송에서 뭐 언급하기 좀 어렵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랑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광군제. 좀 우리가 좀 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어떻게 좀 많이 팔릴까요? 지금 뭐 예약 판매되는 네. 것들로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지금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수치들이 나오고 네.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이나 라인업들이 굉장히 지금 수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좋은 뉴스들을 지금 확인하고 오고 있고 이번에도 온라인 쪽에 소비 경기가 좋기 때문에 국내 품목들 좀 많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화장품이겠죠. 그래요? 네, 이번에는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더 팔릴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네, 하나금융투자의 중국 전략 넘버원 김경환 팀장으로 모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나 뭐 또 2주 후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